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4단원 4차시 여집합과 차집합 교과서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여집합과 차집합의 뜻을 알고 그 연산을 할 수 있다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하기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기는 두 집합, A 집합은 1, 2, 3,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B 집합은 2, 4, 6,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이때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합집합 우리가 구해보면 1, 2, 3, 4, 6, 8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집합은 2, 6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여기를 보면 전체 스포츠 종목 집합을 U, 그 중에서 구기 종목의 집합을 A라 하겠습니다. U에는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3개 이상 말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축구와 농구는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구기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A에 속하지 않으면서 전체 U에 속한다. 다시 말해 구기 종목이 아닌 스포츠를 말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사이클, 양궁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A의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보기를 보면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2, 3, 5를 원소로 갖는 A 집합의 여집합은 2, 3, 5를 제외한 1,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x/x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만족하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2, 4, 8을 원소로 갖는 집합 A의 여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주어진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A의 여집합은 A 집합이 가지고 있는 2, 4, 8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1, 3, 5, 6, 7, 9,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1, 3, 5, 7, 9를 원소로 갖는 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B의 여집합은 1, 3, 5, 7, 9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갖는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2, 4, 6, 8,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B의 여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 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보기를 살펴보면 1, 2, 3, 4를 원소로 갖는 A 집합과 3, 4, 5, 6, 7을 원소로 갖는 B 집합에 대하여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B에 대한 A의 차집합은 5, 6,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정리된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에 대한 A의 차집합과 같습니다. 즉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생각톡톡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 사이에는 어떤 포함관계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집합 A에 속한 원소는 모두 집합 B에 속한다 라는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A와 B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가 있습니다. 집합 A는 B 집합에 포함됩니다. 문제 2번은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대한 B의 차집합과 B에 대한 A의 차집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에서는 A, B, C, D, E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와 A, E를 원소로 갖는 집합 B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구해보면 B, C, D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B에 대한 A의 차집합을 구해보면 원소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집합이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x바 x는 12의 약수를 만족하는 집합 A와 2, 4, 6, 8,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 B가 나와 있습니다. 집합 A가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원소날법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거니까 1, 2, 3, 4, 6, 12가 원소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보면 1, 3, 1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B에 대한 A의 차집합을 구해보면 8,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예제 1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라는 것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각각 나타내었습니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여기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먼저 벤 다이어그램에 집합 A와 B의 여집합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 다음 교집합을 하게 된다면 두 집합의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
이 값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A에 대한 B의 차집합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면은 A 집합과 같다입니다. 자,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의 여집합은 A 집합이 아닌 그 바깥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바깥 부분일 때 다시 한번 여집합을 하게 된다면 이 바깥 부분이 아닌 거니까 다시 이 안쪽 부분, 즉 A 집합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집합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집합 A는 A의 안쪽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쪽 부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집합의 합집합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집합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3번 문제는 집합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집합 A는 이 A의 안쪽 부분이 되는 것이고 A의 여집합은 이 A의 바깥쪽 부분이 되는데 이때 교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집합이 겹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 표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질들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2번) (3번) (4번은) 앞장의 예제와 문제에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다 확인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1번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1번에 대한 내용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에 대한 A의 차집합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전체 집합의 여집합과 공집합의 여집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집합 U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에 대한 전체 집합 U의 차집합이 되므로 공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에 대한 공집합의 차집합이 되므로 그 결과는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활동 1을 보면 다음 벤 다이어그램에 A, B의 합집합을 색칠하고 이를 이용하여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색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활동 2는 다음 벤 다이어그램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각각 색칠하고 이를 이용하여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색칠한 다음 활동 1의 결과와 비교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각을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활동 1의 결과와 활동 2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둘 다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문제 4번이 있습니다. 방금 했던 함께하기에서 했던 방법대로 우리가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다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나누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먼저 A, B의 교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하고 이를 이용하여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을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변은 벤 다이어그램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각각 색칠하고 이를 이용하여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에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결과를 보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다라는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기와 문제 4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이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 여기에 중요 표시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문제 5번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대한 B의 차집합과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결과가 B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것이 성립함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1번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각각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해서 비교하면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번에서는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하라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우리가 앞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것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면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에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B의 여집합을 밖으로 우리가 뺄 수 있겠죠. 그래서 빼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때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U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U와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B의 여집합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제 2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주었을 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최종식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때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이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 6번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을 보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렇게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주고 있고 이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 플러스 16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우리가 35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니까 45 마이너스 35가 돼서 답은 1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7번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을 점검해 보니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 머리 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8명이었다고 합니다. 손전등과 머리 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일 때 손전등과 머리 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활용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학생 집합을 U라고 놓고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들의 집합을 A, 머리 전등을 가져온 학생들의 집합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손전등과 머리 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는 학생,
즉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를 적어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이니까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2.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이니까 B의 여집합은 8. 그리고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이 아닌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니까 30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 집합이 아닌 B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 마이너스 8이 돼서 2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구할 수 있는데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18 플러스 22 마이너스 15가 돼서 25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 식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마이너스 25가 돼서 5가 된다라는 거. 즉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는 5명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교과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